어제 우리는 펜을 들어 종이 위에 무언가를 쓰는 행위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우리의 뇌와 무의식을 깨워 꿈을 향해 움직이게 만드는 강력한 선언임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왜 써야 하는지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새하얀 종이를 마주하니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도구도 그 사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사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당신의 소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현실로 이끌어줄 구체적인 글쓰기의 기술들. 당신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페이지를 당신이 원하는 이야기로 채워 넣을 가장 실질적인 방법들에 대해 오늘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 위에 목표 설정. 세 가지 황금률. 우리가 쓰는 모든 글쓰기의 시작은 목표 설정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목표가 실패하는 이유는 그것이 잘못 쓰였기 때문이죠. 당신의 뇌와 무의식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목표 설정에는 세 가지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지독할 만큼 구체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목표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뇌는 많이가 얼마인지, 언제까지인지 알지 못해 어떤 행동도 계획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신 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IT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 월 순수익 1,000만 원을 달성한다라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측정 가능한 수치와 명확한 기한,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될 때 우리의 뇌는 비로소 그것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고 자원을 배분하기 시작하죠. 이는 목표 설정 이론의 대가인 에드윈 로크와 게리 레이썸 교수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증명한 목표 설정 이론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가 주어졌을 때 동기부여와 성과가 극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현재 시제로 이미 이룬 것처럼 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시간 개념이 희박하여 미래형 문장인 할 것이다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나와는 먼 얘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베스트셀러 작가다, 혹은 나는 매일 아침 긍정적인 에너지로 하루를 산다와 같이 현재 시제로 쓰는 순간 무의식은 그것을 이미 실현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현실과 현재 나의 모습 사이에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가처럼 생각하고 긍정적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우리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자기계발 고전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 나오는 두 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와도 정확히 일치하는 원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최종적인 모습을 지금의 정체성으로 쓰고 선언하고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긍정문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뇌는 부정문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빚을 지지 말자라고 쓰면 뇌는 빚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여 오히려 빚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재정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산다라고 써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동기부여 연설가 지그 지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설정된 목표는 이미 절반은 달성된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이 세 가지 황금률을 따라 종이 위에 명확히 새겨지는 순간 당신의 꿈은 더 이상 막연한 상상이 아닌 이미 절반은 성공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 글쓰기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유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내면의 두려움과 과거의 상처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적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는 거대하고
막연하게 느껴져 우리를 압도하지만 그것들을 글로 써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통제할 힘을 얻게 됩니다. 세계적인 작가이자 생산성 전문가인 팀 페리스는 두려움 설정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글쓰기 방법을 제안합니다. 이는 내가 도전하고 싶은 일을 가로막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종이 위에 구체적으로 적어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확률,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방법을 미리 써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막연했던 두려움이 사실은 충분히 관리 가능한 문제임을 깨닫고 행동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글쓰기의 치유 효과는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의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자신의 깊은 감정이나 과거의 트라우마에 대해 꾸준히 글을 쓰는 표현적 글쓰기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우울증을 완화하는 등 놀라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글쓰기가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를 논리적인 이야기로 재구성하도록 도와 우리 뇌의 자급기억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즉,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걱정과 불안을 종이 위로 아웃소싱함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현재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할 정신적 에너지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네 프랑크는 그녀의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글을 쓰면 모든 것을 떨쳐버릴 수 있다. 나의 슬픔은 사라지고 나의 용기는 다시 태어난다. 당신의 발목을 잡는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당신의 도전을 막아서는 거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그 감정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오직 당신만을 위한 종이 위에 조용히 쏟아내 보십시오. 쓰는 행위는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는 가장 따뜻한 손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셋째, 감사와 소망을 끌어당기는 리스트의 마법.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성 편향은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의 기본 설정을 바꾸고 풍요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체질로 만드는 가장 간단한 글쓰기 기술이 바로 리스트 작성입니다. 특히 감사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죠. 매일 잠들기 전 그날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에서 5가지를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따뜻한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 오랜만에 친구와 통화하며 웃을 수 있어서 감사했다와 같이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인 마틴 셀리그먼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한 감사일기 작성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여 삶의 만족도를 극적으로 높이고 우울감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뇌에게 세상은 감사할 일로 가득 차 있다고 반복해서 알려줌으로써 앞서 말한 뇌의 필터 RAS가 부정적인 정보 대신 긍정적인 정보, 기회, 행운을 더 많이 포착하도록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감사 리스트가 현재의 풍요에 집중하는 기술이라면 소망 리스트는 미래의 가능성을 활짝 여는 기술입니다. 책 종이 위의 기적에서 저자는 내가 인생에서 원하는 것 100가지 목록을 작성해 볼 것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몇 가지 적다가 막히겠지만 스스로의 한계를 부수고 계속해서 상상력을 발휘하여 100가지를 채워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됩니다. 이 리스트는 우리의 잠재의식에 나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풍요로운 존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할수록 당신은 감사해야 할 것을 더 많이 갖게 될 것이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뇌과학과 심리학에 깊이 뿌리내린 진실이죠. 오늘부터 당신의 책상 위에 작은 노트 한 권을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한쪽에는 당신이 이미 가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다른 한쪽에는 당신이 앞으로 가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매일같이 채워나가 보십시오. 한 줄이라도 말입니다. 그 노트가 바로 당신의 삶에 기적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글쓰기의 기술들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목표를 명확히 하고 두려움을 치유하며 감사를 통해 풍요를 끌어당기는 이 기술들은 당신의 손에 쥐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썼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죠? 내일 우리는 이 위대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 쓰고 난 후 당신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현실의 변화를 마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